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오늘은 예비 창업자인 분을 모셨어요. 어머니랑 뭘 하고 싶다고 이렇게 모셨는데 궁금한 게 많아요. 이제 사전에 좀 토크를 좀 해봤는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막 하기 쉬운 사람이라서 일단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질문을 좀 받기로 했거든요. 네,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답 내용은 이때까지 제가 올린 영상 중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처음 접하신 분들도 많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만 소개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예비 창업자 박예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머니랑 같이 카페를 차리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사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공도 패션이고 이제 제대로 정보를 얻을 만한 곳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망하기 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바로 네. 카페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챙길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겉에서 보는 거랑 다른 것도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오히려 배우면서 더 모르겠는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 그 일하는 곳 자체가 의류도 하면서 이제 맞아요. 카페를 이제 하는 곳인데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그렇죠. 근데 아직은 그래도 카페 일에 치중해서 배우고 있긴 한데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뭐 커피 자체나 카페 자체를 이제 배우기는 약간 어려운 상태인 거잖아요. 맞아요. 거의 패션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매장이잖아요. 약간 샵인샵 개념인데 그래서 뭐 오늘 어쨌든 우리가 카페를 창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부터 이제 하나씩 받죠. 네. 뭐가 일단 궁금해요. 제일 제가 먼저. 정리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창업할 때 최소한의 자본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중간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했을 때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이 사실 자금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단순히 많이 질문하는 게 최소 창업 비용을 많이 물어요. 왜냐면 예산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최소로 얼마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대답에 최소 창업 비용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창업을 하는 거는 단순히 3천만 원도 할 수 있고 5천만 원도 할 수 있고 뭐 1억 원 들어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죠. 근데 창업의 목적이 뭐냐라고 저는 항상 질문을 드리거든요. 결국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버는 건데 단순히 창업해서 망하면 또 거기에서 궁금한 게 프랜차이즈도 생각을 하고 보통 개인 카페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카페를 하면은 뭐 1부터 10까지 다 개인적으로 한다고 치고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좋은 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해결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이 질문은요 제가 카드 뉴스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개인 카페하고 프랜차이즈 한 게 있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되거나 경험이 많다 그러면 개인 카페가 저는 그래도 추천한다. 젊은 분들한테 추천한다. 왜냐면 어느 정도 카페에서 일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혼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 카페로 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꿈이 있잖아.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제약이 있단 말이야. 그 프랜차이즈 거를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런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특히 이제 회사 열심히 다니다가 그런 분들이 나오면은 경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맞아요. 뭐 자영업도 뭐 해보지도 못했고 이런 분들은 솔직히 프랜차이즈를 추천을 하죠. 왜냐하면 그런 노하우들, 아까 말한 자기가 혼자서 뭐 알바를 했다거나 정직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을 했다거나 그런 경험들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로열티라든가 가맹비 이런 걸 통해서 주고 사는 거고, 그리고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메뉴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홍보를 해야 돼. 그리고 저는 배너라든가 POP, 포스터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그걸 하려면 힘든 거지. 그걸 이제 프랜차이즈들 지원을 하는 거고, 본사에서. 그래서 그냥 딱 잘라서 진짜 자신이 없고 뭐 그러면 프랜차이즈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비용은 더 들어가죠. 당연히 가맹비라든가 이건 수백만 원이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인테리어도 좀 회사마다 다른데 강제적으로 또 하는 데가 있고 또 인테리어 비용이 높은 데도 있고, 그거는 이제 기본 프랜차이즈는 어떤 회사를 또 찾느냐가 또 관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들은 개인 카페, 그리고 자기가 목적한 바가 뚜렷하다 이것도 개인 카페, 그리고 뭐 내가 그래도 자신이 너무 없다, 솔직히 자신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좋은 프랜차이즈 찾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결국 프랜차이즈 자기 개인 카페 차리는 거에서 돈이 좀 더 드는 거네요. 더 들 수 있죠.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교육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해주는? 이거는 프랜차이즈마다 이제 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에서는 일단 당연히 레시피 교육을 하겠죠. 네. 잘 나가는 레시피 교육들, 프랜차이즈 밀어붙이는 그런 메뉴들에 대한 레시피 교육이 기본적으로 있겠고, 그리고 서비스 매뉴얼도 많이 하죠. 아, 서비스 매뉴얼. 네, 어떻게 손님들을 접대하고 운영 매뉴얼적인 거, 직원 교육? 네, 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를 개인 카페들은 직접 다 해결해야 되는 거지. 카드라 통신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네이버도 찾아야 되고 그걸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줄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경력이나 경험을 돈 주고 사는 거야. 근데 이게 나는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있긴 한데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너무 자꾸 물류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구조로 갔지만 이렇게 좋은 구조의 의미, 그러니까 없는 경험은 돈을 주고 좀 사서 서로 위민하고 상부상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게 원래 프랜차이즈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네. 개인 카페 해야지. 개인 카페 하고 싶죠, 저는. 네. 그러니까 의류 쪽, 패션 쪽하고 네. 연계해서 좀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샵인샵이 네. 어렵기도 하고 사실 제가 패션을 했지만 저도 카페 가서 옷을 사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지. 뭐 근데 뭐 파는 데는 많이 가보긴 했어요. 되게 많아요. 네. 의류 그 옷가게 하면서 카페 하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는지 주의할 점 많죠. 옷이 사실 별로 접점이 없는 업종인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해도 되는지도 의문인데 어쨌든 저는 옷을 같이 팔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공간 활용의 의미 그리고 네. 또 부수적인 추가 매출 그거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샵이샵은 무조건 섹션을 나눠야 된다 생각해요. 구역을 명확하게 나눠서 이거 이도저도 아닌 그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옷가게면 옷가게. 그래서 좀 약간 잘라서 여기는 카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좋은 형태는 그게죠. 옷가게를 하면서 옆쪽 구석에 간판을 2개 다는 거예요. 테이크아웃 형식으로 카페를 하는 거죠. 아, 이름도 2개로 해가지고. 네, 2개를 해요. 그 실제로는 사업자 등록증은 하나인데 아, 그냥 구역만 나눠 놓는 거예요. 업종은 여러 개 할 수 있고 도소매하고 일반 음식점이든 휴게 음식점이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갖고 같이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역만 나눠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구역이 좀 넓어야겠군요. 그렇죠. 당연히 어느 정도는 돼야 되죠. 근데 어차피 옷가게를 하려면은 쇼윈도 같은 그런 개념의 옷가게를 하려면 평수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너무 작아도 안 되잖아요. 맞아. 너무 작으면 사실은 쇼핑숍 자체가 되질 않지. 공간 구성이 나오질 않잖아요. 카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20평대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아주 최소한 20평대일 것 같은데.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평수가 좀 커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면. 근데 내 생각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테이크아웃까지 이제 겸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카페니까 커피가 중요한데 커피 머신 가격도 엄청 천차만별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저도 이제 찾아봤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가격에 의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결국 성능하고 좀 관련돼 있거든요. 상권하고 성능하고. 그러니까 바쁜 매장,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으로 특히 오피스 상권 같은데 네. 아니면 대학 상권 한꺼번에 사람들 몰려서 연속으로 계속 나가는 상권들은 오히려 커피 머신을 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저가 카페다, 커피를 싸게 판다, 그럼 사람이 저가 커피의 퀄리티를 기대하고 오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좀 중저가형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카페의 형태라든가 커피에 대한 이런 목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커피 맛을 치중한다기보다는 가격으로 내가 승부를 하겠어. 퀄리티 아닌 가격으로. 약간 이런 걸로 간다면 좀 중저가형이 괜찮고, 그런데 또 카페 인테리어가 다 잘 해놨는데 좀 안 좋은 머신이 들어가면 좀 보기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굳이 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싼 거 막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아, 보이느냐 안 네, 보이느냐. 그렇죠. 보이면 좀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좀 괜찮고 성능적으로 좀 괜찮고 브랜드도 좀 혹시나 커피 하는 사람들은 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머신을 갖다 놓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가격대로 따지면 300만 원대, 200만 원대도 있어요. 그런 머신부터 시작해서 몇 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이런 머신까지 이제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적정한 걸 그냥 처음에 쓰겠다 하면은 추천하는 그런 혹시 머신도 있나요? 예산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 이게 머신에 막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장비병 걸린 남자들 많아요. 전 여자지만 걸려있는데 아니 막상 망하기 쉽다니까. 장비병이 걸려 있으면 그걸 이제 많이 추구를 하는데 장비가 중요하다고요. 장비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지. 근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이제 그걸 우선적으로 장비를 우선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돈을 들이면 들였지 장비보다는 인테리어. 물론 장비가 인테리어 그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인테리어 소품이나 그쪽으로 좀 더 드리는 게, 왜냐면 이게 3천만 원 넘어가고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대 하면 차값이잖아요. 맞아요. 이거에서 예를 들면 기능도 되고 디자인도 되고 어느 정도 뭐 괜찮다 싶은 것들은 1천만 원대 초반대 또 많거든요. 초반. 그러면 벌써 1,몇백, 2천만 원이 세이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세도 몇 달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000 초반 정도로 생각하면 게 그러면 가장 괜찮다. 괜찮은 뭐 좋다. 약간. 꽤 괜찮은. 잘만 찾으면. 그 브랜드들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브랜드별로 괜찮은 머신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와 있어서 거기는 자기 선호하는 취향, 디자인 이런 걸 보고 하면 돼요. 기능들은 요즘 많이 좋아져서. 그리고 이제 비용적 측면에서 아무래도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그냥 이런 머신, 인테리어 비용, 뭐 보증금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짜잘짜잘하게 살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컵도 뭐 다 사야 이런 되고, 숟가락, 젓가락, 막 포크. 이런 거 해야 되고 되게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면 진짜 쟁반, 그렇죠. 그런 거. 쟁반이나 컵 홀더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런 건 초반에 만약에 제가 한 20인 정도 기준으로 카페를 차린다고 하면은 자석수 20.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보통 초도 물품은 네. 최소한 200만 원 초반에서 이제 카페 규모라든가 오.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아. 이게 지금 알바하고 있으니까 지금 카페에서 어떤 거, 이런 테이크아웃 용품 어떤 거 쓰는지 모든 걸 다 기록해야 돼요. 아, 그걸 기록해야 도대체 몇 종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여기도 뚜껑 보면 이 숫자도 잘 봐야 돼요. 이게 크기가 다 달라요. 아, 12온스, 16온스. 온스. 온스가 나오는 거고, 이제 파이 수는 또 따로 나와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돼. 이런 것도 밑에 이게 뭐가 있나 이렇게 딱 보고. 그냥 다니고 있는 거군요. 지금은 다르죠. 다 기록해야 되는 거군요. 그게 12온스인데 이게 12온스나 16온스 뚜껑에 다 쓸 수 있다. 아. 그리고 다 보면 파이 수로 돼 있어요. 원 크기. 이 파이 수도 잘 봐야 돼요. 이거 잘못 사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 것들 다 기록하고, 이게 어디서 사는지. 가격은 제일 쉬운 방법은 이런 공산품들 어디 가나 똑같잖아요. 물론 이제 재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터넷에서 최저가 검색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찾아보면 나와요. 대부분 뭐 줄 단위로 파는 경우도 있는데 박스 단위로 팔거든요. 한 박스씩 사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한 박스씩 사는데 이제 그 예산이 한 200 정도 든다. 그렇죠. 그 접시나 뭐 이런 거에 짜잘한 것들을 네. 다 합치면 최소 200은 들어요. 뭐 100만 원대로 끝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여유, 1.5배 정도는 사야 되니까 그 여유분까지. 생각보다 짜잘짜잘한 것도 돈이 많이 드네요. 많이 들어간 데는 초도 부품만 400, 500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규모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짜잘짜잘하게 그렇죠. 사다가 엄청 돈이 많이 깨질 것 같은 엄청 거예요. 깨져요. 이건 막 컵 같은 경우에도 한 박스에 뭐 4만 원, 5만 원 막. 근데 컵이 요즘에 사이즈가 많잖아요. 맞아요.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컵은 몇 박스씩 사야 되잖아요. 아. 뚜껑도 몇 박스 사야 되지. 빨대도 사야 되지. 그래요. 빨대도. 근데 요즘에는 플라스틱 빨대 안 쓰고 종이 빨대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종이 빨대가 단가가 더 비싼가요? 훨씬 비싸죠. 그것도 좀 고민이에요. 세태를 따라가서 종이 빨대를 쓸 것인가.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인가요? 개인의 선택이죠. 그거는 결국은 내가 친환경 쪽으로나 재활용 쪽 이런지 또 생각을 한다고, 또 자기가 스스로 의식이 있다 생각하면 그걸 선택하고, 또 소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겠죠. 여기는 또 괜찮은 카페야, 이런 거에 의식이 있어,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단가 비싸고 뭐 별로 효과가 있지도 않고 내가 하나 나사봤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가 비용인데, 처음에 하나 개당으로 따지면 몇 원씩밖에 차이가 안 나겠지만 크게 보면 뭐 1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건 결국은 이제 선택의 문제. 며칠 안 지났는데 또 세금 낸대요. 이상하게 잘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하면 잘 될 것 같거든.